예, 뭐 그 이야기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좀 아프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던데. 사실은 이제 이 당뇨하고 혈압 같은 거는 쭉 있었어요. 원래 그거. 근데 사실은 저희도 잘 몰랐어요. 그거는 뭐 제가 말하기는 조심스러운데 약간 가족력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은 이제 생각이 돼서 그리고 말르셨잖아요, 예. 그죠? 원래 또 이 잠을 많이 안 주무세요. 젊을 때부터 한 4~5시간씩 자고 뭐 일을 해왔는데 아마 여러 가지 뭐 심기도 그렇고 잠을 못 주시니까 그게 조금 더 악화되고 식사도 좀 잘 안 되고 뭐 그런. 연세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럼요. 80조 곧 80인데요. 그러니까 예. 저도 아까 참 입사 시점을 8년이나 깎아주셔가지고 참 감사한데. 근데 진짜 젊긴 젊으세요. 환갑이 지나셨잖아요. 그 남의 왜 영업비밀을 정말 제가 늘 아까까지가 이렇게 좋았는데. 변호사는 막 이렇게 까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노안 때문에 항상 속상해서 우리 하 의원님하고 저하고 대학 동기인데 예. 아 진짜인가요? 네, 제가 한 삼촌 같지 않아요? 아니, 작년에 공항에서 아주 그 홀로 남겨진 그 영상이 꽤 오래도록 돌았어요. 잔상이 남아 있죠, 그죠? 아니야, 나는 이거 차를 타고 가야 돼, 내가 지금. 자, 이거 차. 어디 갔어? 아니, 여보세요? 아니,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나를 태워 가야지. 사실은 뭐 이제 해프닝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 수 있는데 원래 이제 저는 이제 대통령 옆자리에 앉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방송사 뭐 아시지만은 철제 사다리 이런 것도 옆에 놓고 그러니까 이제 막힌 건가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쪽으로 돌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앞으로 빼는데 와 기자들이 통제선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조금 가면 난 탈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몰려오니까 이 차는 그냥 먼저 떠난 건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심정을 먼저 얘기하면 예. 이 하이에나 틈에 홀로 남겨진 얼룩말의 심정이 이런 거거든요. 저조차도 좀 막막하더라고요. 막 사방에서 달려들어 물어보는데 표정이 좀 통제선이 무너지니까 그리고 뭐 막 그 무슨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반성을 사실은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항상 어떤 경우에도 B 플랜을 갖고 있어야겠구나. 그냥 저는 제가 그 차를 못 타리라는 걸 전혀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막막해졌는데 그런 상황이 통제선이 무너지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조금 뒤에 이제 알게 돼서 그렇게 됐지만 뒤에 경호차가 다른 경호차가 뒤에 후방에서 따라오기 때문에 조금 시차를 두고 그걸 타면 되는데 그걸 딱 놓치니까 당황하시는 머릿속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재정 차려야 한다는 말을 제가 그러면 내가 지금 얼룩말인데 하이에나한테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요새도 가끔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뒤에 따라오는 경호차 그걸 타셨어요? 이제 탔죠. 네. 택시 타고 잡으신 건 이제 아니고요? 네, 택시를 타려고 이제 저쪽으로 갔는데 그 경호차가 따라온 거죠. 와서 모시고 왔구나. 네. 전직 하이에나 출신 얼룩말의 심경이었습니다. 우린 그래도 하이에나를 하진 않았어요. 네. 끝장 토론인가에서 유시민 작가하고 말씀하신 것 네, 중에 네,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네. 그 MB가 굉장히 서민적인 분이다. 그러니까 밤중에 이제 일하다가 라면이 먹고 싶다고 하면서 그 사모님한테 끓여오라고 한 적이 있다. 그게 이제 라면만 먹는다고 서민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진짜 서민은 자기가 끓여 먹지 그걸 그 시간에 부인한테 끓여오라고 하지 않아 죽어요. 그건 그랬다가.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에 일어났던 일을 제가 예로 들었던 것인데 대개 이제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뒤풀이 겸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라면 좀 끓여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먹었는데 제가 얘기했던 건 이겁니다. 사실은 뭐 그게 이제 극적으로 희화화돼서 그런 거지만은 라면을 먹는다고 해서 서민이라는 게 아니라 그 이분도 굉장히 어린 시절에 고통과 고난을 겪어서 그걸 딛고 일어선 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뜻밖의 허세나 허영이 있습니다. 고급 와인을 찾는다든지 뭐 캐비어 이런 허세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일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냥 닥치면 그건 뭐 그래서 같이 돈을 안 쓰고 계속 모으기만 하신. 닥치면 그건 이제 뭐 아주 극단적인 적이고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허세가 없다는 것도 굉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모를 얘기한 것인데 이제 뭐 비판을 하려고 하면 뭐 라면 먹으면 서민이냐, 뭐 라면에다가 무슨 뭐 그
뭐 금달걀 넣어서 먹냐 뭐 이런 희화 그때 뭐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때가 이제 2008년 광우병 집회 끝나고 나가지고 네. KBS하고 MBC 방송 장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일이 진행되던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언론 운동하는 사람들 틈에서는 어떤 이제 풍설이 떠돌았냐면은 그 변희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친구가 네. 그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MBC 장악을 위한 뭐 시나리오를 브리핑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래요? 있고 그래가지고 뭐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려면 뭐 청와대 뭐 기록을 봐야 된다라든지 출입 기록을 봐야 된다든지 막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게 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뭐 MBC 무슨 정상화 방안 뭐 저희는 이제 정상화라고 얘기해야죠, 그죠? 장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방안을 무슨 논의할 만큼의 그런 위치나 입장은 아니었다. 그 당시에도 청와대 안에 있는 행정관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다 가깝게 아는 그 사이니까 잠깐 들어왔다가 뭐 인사하러 들렀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하고는 사실 차이도 많이 나는 까만 후배고 그럴 정도의 뭐 사이는 아니었고 또 적절치도 않다. 그리고 그때는 또 제가 목에 힘이 빡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변희재 씨가 와서 저한테 그런 브리핑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아까 이제 정권 실세인데. 정상화라고 해야죠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생각은 같으신 건가요? 언론 정상화요? 장악이 아닌 정상화 과정이었다. 저는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우호적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그것이 간접적이건 직접적이건 다 하도록 돼 있다. 뭐 지금도 뭐 여러 논란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에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불법적 방식으로 했는가 합법적 방식으로 했는가 우리 민주주의의 절차와 원칙에 맞는가 하는 부분인데 저는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불법적이거나 그런 부분으로 일하지는 않았다. 그 청와대 들어가서 조인트 까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저 밖에서 하는 비판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지금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분 사장들께서도 지금 법적으로도 지금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생각할 때 그게 적절했는지. 그래서 그 뭐 조인타를 제가 또 연배도 한참 위인 그분 조인타를 제가 어떻게 까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송사 안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성장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거를 뭐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누군 잘라라 하는 그런 관여를 한 일이 없습니다. 우호적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죠. 그건 뭐 직접적 방식이 됐든 간접적 방식이 됐건 소통을 통하든 그죠? 만약에 이제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자리에 또 가신다면은 예. 앞으로 또 그런 식의 우호적인 언론 환경을 조성하실 겁니까? 그건 뭐 누구든 해야 되는데 다시는 근데 그 자리에 가고 싶진 않은데요. 네. 외부 자리에 있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몸풀기 토크 치고는 꽤 긴장하셨었나요? 아니요, 조금 그래도 네. 풀리셨나요? 히팅이 되는데요. 히팅이 돼요? 예, 그러세요. 60%가 넘는 최대 흥행에도 불구하고 반전 드라마는 없었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를 지켜본 외부자들 어떻게 다들 예상한 결말이었습니까? 이번 선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초 선거가 될 수 있다. 뭐냐? 저도 그 동안에 뭐 지역에 저 대구 진주 이런 다니면서 폭삭 망해야 한다. 폭망이라 그러죠. 그런 여론을 너무나 곳곳에서 들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여권 내부에 실용 보수 개혁을 하자는 집단과 아니다. 계속 우리는 강력하게 혁명적 상황에 가까운 개혁을 해야 한다는 운동권 중심 세력들의 강원파가 결국 분화하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요즘 암흑기가 오래 갈 수도 있다 하는 굉장히 큰 우려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보수는 시대 부적응이에요. 지난번 탄핵은 제가 볼 때 반민주 보수에 대한 심판이고 그렇지. 이번 지방선거는 반평화 보수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의 이제 낡은 면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정치 선거가 돼버린 건데 이번 지방선거는 그래서 실제 일 잘하는 사람도 다 지금 전 정말 미안해요. 우리 당 후보들한테. 우리 당 후보들도 현직 부청장들도 있고 현직 의원들도 있지만 거의 싹쓸이 다 떨어졌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런 여전히 우리 보수 내에 이 반민주적인 걸 극복하지 못하는 세력이 많이 있고 또 여전히 빨갱이 장사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반공 보수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빨갱이한테.
그러니까 남북 빨갱이 합작해가지고 우리 반공 애국 세력을 지금 탄압하고 있고 압살하고 있다. 그 양반들 생각이 지금 생각이 그런 거기에 거예요. 내몰돼 있다. 네, 우리 그래서 싸워야 된다. 이제 트럼프까지도 여기 합사해가지고 또 우리를 이제 고립시키고 있다 하는 일종의 피해 망상증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공 보수가 승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그러니까 북한 변화의 본질이 지금 북한은 수령 사회주의, 수령 자본주의로 바뀐 거다. 김정은이요. 김일성에서 박정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반공 보수가 필요가 없어진 거다. 그러니까 좀 은퇴하셔도 된다.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은퇴하면 안 되고 그거 절실하시던데. 복직하셔가지고 정말 항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에너지 때문에 한국당도 지금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막 트럼프 비판하고 막 이런 걸 딱 보니까 저 보면 반미 자주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전부 ML이 이런 거를 다 보는구나 내가. 지금 말씀하신 자주민주 통일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반미자주와 북한 민주화의 선수통일. 도대체 20, 30대에게 매력이 없는 그런 매력 자산을 갖지 않고 무슨 재간으로 정권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10년 뒤면 그 사람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될 거고 이미 38,6세대가 50대 진입했고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진짜로 폭망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오히려 그게 지금 현 여권이 내부 분할을 해서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도로 갈 수도 있다. 이쪽은 아주 울트라 보수가 되는. 예.